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쌀쌀하기도 했었는데 또 다시 또 여름으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77강이요.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모습. 요 정해의 모습이 요거는 이제 달로 오시면 달, 촛불, 뭐 등잔불, 등대불 이제 그렇게 표시하고, 요거는 이제 호수, 큰 물이 잠겨 있는, 가둬져 있는 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해는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상으로 일주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는 지장간에 무갑임이 있어요. 무갑임. 이것이 여기, 중기, 본기인데, 대체적으로 지장간이 추구하는 이 속마음이 강하게 나타난 게 본기가 좀 대체로 강해요. 여기는 또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죠. 정임합, 목. 그래서 상간과 정의는 지장간이 추구하는 속마음이 보통이고, 이 정관은 강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해, 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인데,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태자리라는 거예요. 태자리. 정화하고 기토가 유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요 해를 만났을 땐 태. 그 다음에 12신살은 요 자체가 해묘미에서 지살. 처음에 시작한 지살이죠. 12운성에는 장생과 같은 거예요. 천을기는 그러니까 정화하고 병화의 천을기는 지상간에 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천일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나 유가 있을 때 천을견. 여기서는 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천라지망은 하늘에 술해와 지지에 진사가 있을 때 천라지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자만 나타났을 때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요거는 천라에 속하는 부분이죠. 지망은 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문성도 마찬가지예요. 천문성. 술해를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술해. 그래서 이 술자가 어둠, 병화를 입고시킨 거죠. 그래서 지상에 이제 어둠이 내리면서 이게 밤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천문성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정해가 24번이에요. 고유번호가. 24번이니까 31번, 2번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갑오, 을미에서 오미가 공망. 이렇게. 그 다음에 세운을 보시면, 이 세운의 변화에서 해나 묘나 미가, 혹은 해묘, 묘미, 해미가 왔을 때 한자가 더 오면은 이제 삼합이 되는데, 이때는 이사, 이동,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오면은 사해충에서 관제 구설 혹은 부부의 풍파. 이 자리가 일주로 봤을 때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운에서 사운이 왔을 때 사해충에서 이걸 깨버리면 부부간에 풍파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년이 오면은 진의 원진. 근데 이 원진은 반드시 기운하고 같이 와요. 이렇게 쓸 때. 기운하고 같이 오는데, 귀문관살이 있을 때는, 자와 자유와 미인. 자, 여기에다가 진해 원진, 진해, 사술, 추고, 그 다음에 묘신. 네. 요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귀문이에요. 귀문사. 그러니까 이 진의 사술, 추고, 묘신은 원진하고 같이 걸려버리는, 같이. 이렇게 해서 작용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진해, 사술, 추고, 묘신, 원진일 때는 자, 미, 인유 이렇게 됐을 때 원진이에요. 귀문을 할 때는 요 자미하고 인유가 서로 짝을 바꿔서 자미, 인유 이렇게 이게 원진이고, 귀문은 자미와 인유가 서로 짝을 바꿔서 자유와 그 다음에 미인이 냈을 때는 이제 귀문이 되는데, 나머지 요게는 이건 공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신경쇠약이에요. 신경쇠약. 그 다음에 정신질환. 정신질환. 혼자 두런두런하기도 하고 시부렁시부렁 이렇게 무슨 혼자 이렇게 무슨 말을 자꾸 되뇌이고 다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 약간 귀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 네. 그 다음에 인년이 오면은 자 인해죠. 인해 한목, 지지 육합에서 인해 한목.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합이 되니까 이성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흉년을 보면은 정해에서 정해 있을 때, 자 신사년이 오면 지지가 사회충이 되죠. 천간엔 정신극이 되죠. 괴사년이 오면 천간은 정계충, 지지에는 사회충, 이렇게 해서 천충지충이 되죠. 요때 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 정해 하면은 요거는 촛불, 등잔불, 뭐 모닥불, 등대불, 촛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빛이 이게 이 해는 강물, 큰 어떤 호수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 표시하면 명월이라는 건 밝은 달이죠. 정화의 모습에, 그 다음에 호수가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밤에, 자, 어두워진 상태에서 달빛이, 거의 이제 보름달 같은 달빛이 비춰지면서 그 호수에 잔잔한 면에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모습. 이때 명월의 호수가 빛나는 격이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명석한 이성을 지녀서 법조계에 종사하는 인물도 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화향이라는 게 불의 고향이야, 불. 불의 고향은 여기서, 자, 불은 여기 혀를 나타내요, 혀. 그 다음에 언변, 말솜씨. 자, 이런 걸 나타내는 거, 화. 그 화가 발달된 사람은 말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언변에 능하고 일지의 귀인을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에서, 이 정해에서 병정의 천을기인은 지지에 해와 유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천을기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있어도 작용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정해는 지지에 귀인을 이제 깔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에는 자태가 좀 아름답고 자상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성이 자태가 아름답고 자상하다 그러면 문 남성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걸 느끼니까 반대로 남자를 또 의심할 수 있는 의부증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정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서려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미인 방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자가 너무 예쁘면 본인도 고민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꾸며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 남성들의 어떤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한편은, 아, 우리 남편도 어디 밖에 나가서 이런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부증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얘기는 요즘에 이제 화장해서 예쁜 어떤 그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귀인을 깔고 계시면 어떤 이 자태가 아름다웠던 거야, 이때. 그러니까 풍기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 보면. 그 고상하고, 지적이고, 그 아름답다는 거죠. 또 거기다 자상하게까지 하면은, 모든 남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콩당콩당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요런 증상인데, 자신이 혹시 이제 어느 남성에게, 마음을 주게 돼서 외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정말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이런 때는. 그래서 이 미는 박명이라는 거예요, 박명. 그래서 혹시 본인이, 나는 정말 너무, 그렇게 많이 못생긴 건 아닌데,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한을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미인으로 이렇게 다시 성형을 하든 어쨌든 간에 미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요, 고민거리가 더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미인이 아닌 게 좋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어둠을 밝히는 달빛, 이 정해의 어떤 사주, 정해일주로 되어 있는 사주를 보면은요, 신축년 무술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난 사주인데, 이게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 정화가 늦가을에 태어나서 정화가 늦가을에. 그 빛이 약하죠. 요런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 병화 같이. 즉, 이게 늦가을이니까 쌀쌀할 때죠. 요 때는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로 잡아주고 요 자체가 또 빛을 도해서 열을 도해가지고 추위를 어떻게 좀 줄여야 좋다는 거야. 줄여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병화가 없죠? 이런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정화가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지만 좀 약하지, 불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해는 지금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자, 이게 이제 귀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본인이 자태가 아름답고, 또 고상하고, 지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에서는. 자, 여기에 또 보면은 이제 천문성, 술의 천문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 이제 수 기운이 좀 강하다고 봐야 돼. 여기에 지금 또 계수가 지장간에 있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정하니까 남편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하나, 둘, 세 명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여자가. 왜? 한인물 하니까.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만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던질 때, 상대편 칭찬해주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간 요 자리에 정화나 신금, 무토가 있을 때,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미녀,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상당히 예쁘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사론잡사죠, 관사론잡. 남자가 이렇게 3명이 있죠. 이렇게 된 경우는 당연히 예쁘죠.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요렇게 일간이 정화나 신금이나 무토가 있을 때도 예쁜데, 관사론잡이 되어 있다는 건 이쁘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남자가 3명이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간단하잖아, 원리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친정. 시댁이 아니고, 친정의 무는 잘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안 잊어먹어. 친정의 무는 잘생겼다. 그러면 미녀나 미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여자는, 요렇게 두세 가지로 봤을 때 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정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7월 3일 날 강의할, 자, 일주를 이제 하나 뽑겠습니다. 7월 3일 날 강의 일주. 7월 3일 날 강의하는 거는
신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덥지 않고 쾌청하니까 나머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